안녕하세요. 교육 분야 7년차 레오멘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호학과나 물리치료학과 같은 보건계열 진학을 위해 학점은행제를 통해 대졸자 전형을 많이 준비하죠. 대졸자 전형은 전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학 전형으로 별도의 시험 없이 전적대 성적과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내신이나 수능을 통해서 지원하는 일반 전형과 달리 특별 전형으로서 별도의 TO를 제공하는데, 이 TO가 일반 전형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도 않고 대졸자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학점은행제는 멘토와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성적 관리가 수월하고, 고졸자도 1년 만에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별도의 시험이 없는 대신에 그만큼 성적 비중이 높고, 또 과거에 비해 이 대졸자 전형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더 경쟁이 치열해진 부분도 있는 만큼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학교별로 지원 자격이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보고 준비하지 않은 채로 무작정 시작했다가 지원 자체가 안 되거나 경쟁이 안 되는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죠. 자, 그럼 학점은행제 대졸자 전형을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졸자 전형 주의사항 첫 번째, 전적대 학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대졸자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고졸이신 분들도 있지만 이전에 대학을 다녔다가 중퇴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시는데요. 이 학점은행제는 이전 대학의 학점, 즉 전적대 학점을 가져와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을 많이 가져오는 만큼 당연히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할 학점이 줄어드니 그만큼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러나 이 대졸자 전형을 준비할 때에는 사실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대졸자 전형은 앞서 말씀드렸듯 별도의 시험이 없기 때문에 성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4.5 만점에 4점 초반 이상은 생각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전적대 학점을 가져와 버리면 이 사람이 학점은행제를 진행하기 전에 다녔던 대학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적대 성적증명서를 같이 제출을 해야 돼요. 간혹 혼자서 플랜을 짜서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플래너와 함께 과정을 진행할 때 이러한 문제가 간혹 발생하는데, 학점은행제의 성적은 학점은행제 수업으로만 합산이 되기 때문에 전적대 성적을 가져와도 상관이 없다, 또는 전적대 성적에서 좋은 성적의 과목만 학점 인정을 받으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대학에서는 전적대의 존재를 알게 되는 순간 학점은행제의 성적과 전적대학의 성적을 같이 보기 때문에 전적대 학점을 가져올 거면 다 가져오는 거고, 전적대의 존재 유무를 숨기고 싶으면 아예 가져오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는 사전공 전문학사 과정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전공 과정은 내가 이미 학위가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 대학의 성적증명서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의 모집 요강을 살펴보고 최종 대학의 성적증명서만 제출을 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이전 대학의 성적증명서도 같이 제출을 하라고 하는지, 이에 맞춰서 플랜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졸자 전형 주의사항 두 번째, 동점자 처리 기준인데요. 성적과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동점자가 나오게 되면 학교에서는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보유 학점이 더 많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타전공으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학점은행제 타전공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학점으로 36학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대학을 졸업했거나 학점은행제로 80학점을 통해 전문학사를 취득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당연히 보유학점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똑같은 4.2의 성적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36학점 과정보다 80학점을 이수하면서 성적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드니 여기에서 우선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타전공 전문학사 과정으로 대졸자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또 주의해 주셔야 되고, 학점은행제 80학점 과정으로 대졸자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을 인지해야 되는 게, 과목으로 학점을 더 많이 이수한 사람이 좀 더 유리합니다. 학점은행제는 자격증이나 독학사
독학사를 통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그만큼 수업으로 듣게 될 과목 수가 줄어들게 되죠. 자격증이나 독학사는 학점은행제 평균 성적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자격증이나 독학사보다는 수업을 통해서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하면서 높은 평균을 유지한 학생이 유리한 것이죠. 대졸자 전형 주의사항 세 번째, 80학점 이상 취득자입니다. 대졸자 전형 모집 요강에서 이러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대학이라면 이 대학은 타전공 전문학사 과정으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80학점 이상 취득자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대놓고 타전공 전문학사 지원자는 안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니까요. 타전공 전문학사는 앞서 이야기했듯 36학점 과정이기 때문에 앞서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 80학점 과정이 더 길고 성적 관리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쳐주겠다 정도였는데 이러한 학교는 그냥 극단적으로 우린 타전공 과정은 안 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문에 타전공 과정으로 대졸자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학 모집 요강에서 이 항목을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대졸자 전형 주의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토대로 가장 완벽하게 대졸자 전형을 준비하는 방법은 최종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이더라도 타전공 과정이 아닌 80학점 과정으로 이전에 대학을 다녔던 이력이 있어서 가져올 수 있는 학점이 있는데 성적이 안 좋다면 과감히 버리고 영학점부터 80학점 과정으로 자격증, 독학사 등을 병행하지 않고 오로지 수업으로만 80학점 이렇게 진행하면서 고성적을 받는다면 면접만 무난히 준비했을 시 거의 모든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고 합격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타전공도 안 하고 전적대 학점이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고 자격증, 독학사도 안 하고 오로지 수업으로만 80학점을 이수하면 2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학점은행제의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인 단기간 학위 취득이라는 장점이 없어집니다. 때문에 목표하는 대학에 맞게 또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플랜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대졸자 전형 과정에 대한 학습 설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이쪽에 카톡 주시면 과정 설명 및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레오멘토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